피고인 박성대에 대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고까지 중계를 마쳤고 법정 구속 여부를 위한 신문 절차까지 업무 중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마음 없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실과 저희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여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저는 대통령이 곧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대경실색하였습니다. 대통령께 지금 상황에 계엄이 맞느냐,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저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엄 선포에 찬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머무는 동안 계엄 선포문 한 장을 확인하였을 뿐 업무 지시 문구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대적기인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과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일환과 같은 정치활동 금지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면한 초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월 3일 기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 이르러 12월 3일 당일의 CCTV 영상을 처음 보았지만 제 모습을 보고도 제가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천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고 한 총리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설득해보라고 말씀드리고 한 총리께서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이상민 장관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에 따라 들어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모습,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대통령에게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는 모습, 대통령을 설득하려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한숨 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저런 행동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비현실적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여 정신이 없었고 이 초유의 상황을 어찌하여야 할지 정신이 아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무위원과 수석들이 대통령을 열심히 설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계엄을 하게 된 배경이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과천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혼란을 좀 더 줄이고 업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벌지훈련 등의 경험에 비추어 계엄 선포로 인하여 업무 변동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서를 생각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연락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지시행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이 이미 선포된 상황이었고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포고령은 발령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법질서와 법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예비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려고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지훈련 등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며 비상경험 상황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된다고 한다면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은 업무를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 자체를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 이후 따라올 어려움에 대한 대비를 내팽개치고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계엄과 관련한 업무 지시를 받은 바 있었다면 제가 매뉴얼을 유무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검찰, 교정, 출입국 이외의 다른 부서의 실국장을 소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약 20여 분간의 법무부 회의가 끝날 무렵 참석자 누군가의 발언으로 포고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의 종료 후 집무실에서 헌법 등을 찾아보고 구상엽 법무실장과 포고령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을 통해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결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본회의가 개최되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었습니다. 해제 의결이 있은 후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이후 1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헌법을 준수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바 없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16개월간 경찰, 특수본, 특검에서의 조사,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이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 신문 등의 과정을 통해 제 기억에 비추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저에게 주어진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이후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점검한 행위를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이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은 제가 용산에 제일 먼저 도착했고 법무부 장관이고 계엄 선포 후 간부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 임무를 지시받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하였지만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중요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정황 증거에 의존한 추측만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내란